이건 5,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 전통 문화입니다. 당신들이 감히 거부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중국 여권으로는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한국은 되고 중국은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중국의 120만 인플루언서가 유럽 입국 심사대에서 절망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중국을 자부하던 그녀는 한국 여권 앞에서 완벽히 무너졌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방송을 하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의 대표 IT 기업 티엔룽 테크의 글로벌 마케팅 팀장 웨이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IT 인플루언서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중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라고 생각해요. 16세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부터 저는 IT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중국 최고의 IT 기업에 입사했죠.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웨이린, 너는 반드시 중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거야.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이고 이제는 세계를 주도할 때가 왔단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서구 기업들의 오만함을 직접 목격했죠. 중국은 그저 모방만 하는 나라야. 중국의 IT 기술은 서구의 것을 베끼는 수준이지.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반드시 중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겠다고. 티엔룽 테크에 입사한 후 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틱톡 계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20만 명의 구독자가 제 콘텐츠를 보고 있죠. 특히 제 채널의 시그니처 콘텐츠인 서구의 거짓말을 바로잡다 시리즈는 매회 100만 뷰를 돌파하고 있어요. BBC나 CNN이 중국 기술을 비하하는 기사를 내면 저는 즉시 라이브 방송을 열어 그들의 편견을 조목조목 반박했죠. 중국의 AI 기술이 모방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구를 뛰어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국의 과학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제 방송을 보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웨이린 언니가 진실을 알려주네요. 서구 언론의 가짜뉴스를 완벽하게 반박했어요. 중국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장웨이 부사장님도 저를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부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웨이린, 자네야말로 우리 회사가 찾던 진정한 인재야. 중국의 기술력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네. 이번 유럽 출장도 자네가 맡아주게. 그렇게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IT 엑스포 발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국의 힘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죠. 우리 회사의 최신 AI 기술을 유럽 전역에 소개하고 서구 기업들의 오만함을 꺾을 수 있는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조명과 세트를 갖추고 중국 전통 의상까지 차려입었죠. 여러분, 내일 저는 유럽으로 떠납니다. 이제 중국 기술이 세계를 지배할 시대가 왔어요. 서구의 오만한 태도는 이제 끝날 겁니다. 제가 직접 유럽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방송을 보던 10만 명의 실시간 시청자들이 열광했고 응원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웨이린 언니가 유럽인들의 오만함을 꺾어주세요. 중국의 자존심을 보여주세요. 서양인들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네요. 중국 과학기술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최신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중국의 전통 식품들도 챙겼죠. 말린 오리알, 전통차,
귀한 약재들까지. 우리의 5천년 문화유산을 유럽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유럽에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는 상상도 못했죠. 가방을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자신감 넘치는 중국의 대표 인플루언서가 서 있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하루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건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바르샤바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대표 IT 인플루언서이자 티엔룽 테크의 임원인 제가 분명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서부터 제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 중 유독 중국인들의 줄만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다른 국가의 승객들은 빠르게 통과하는데 우리만 유독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었죠. 여권 주세요.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내밀었어요. 저는 IT 엑스포에 초청받은 연사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인 티엔룽 테크의 임원이에요. 이건 제 명함입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 여권을 마치 의심스러운 물건을 보듯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컴퓨터에 무언가를 계속 입력했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옆자리 직원과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가방 검사대로 가셔야겠습니다. 결국 저는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뒤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심사대로 이동했고 저는 혼자 서 있어야 했죠.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는 순간이었어요. 검역 직원이 제 가방을 열자마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아, 이건 중국의 전통 보양식과 약재들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에요. 현지 관계자들에게 선물하려고 가져왔죠. 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검역 직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모두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EU의 검역법상 허가받지 않은 동물성 제품과 약재는 반입이 불가능해요. 뭐라고요?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입니다. 말린 오리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규정은 규정입니다.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검역대에서 들려온 밝은 목소리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오셨네요. 이 김치는 괜찮습니다. EU에 정식 등록된 식품이라 문제 없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성이 한국 여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검역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아, 김치요? 저도 좋아합니다. 한국 식품은 품질 인증이 잘 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 있죠. 검역 직원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한국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치, K-팝, 한국 드라마 이야기까지. 심지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나 다른 대우를 받다니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중국의 위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결국 저는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굴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한국인 여행자가 밝은 미소와 함께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글로벌 여권 순위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무려 200개 가까운 국가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 여권은 그보다 훨씬 아래 순위였다는 것.
창밖으로 흐르는 바르샤바의 거리를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어쩌면 우리들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틱톡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바르샤바 공항에서 있을 수 없는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식품을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음식은 문제없이 통과시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실시간 시청자들의 분노 섞인 댓글이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을 무시하다니 너무합니다. 우리 문화를 업신여기는 거네요. 한국은 되고 중국은 안 된다니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방송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다음 날 IT 엑스포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은 제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게 될 거였습니다.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어보니 장웨이 부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웨이린, 자네 틱톡 방송 봤네. 공항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부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해명을 시작했어요. 부사장님, 저희 전통 문화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야. 내일 IT 엑스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 장웨이 부사장은 방 안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서구 언론들의 기사가 가득했어요. 중국 AI 기업,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 티엔룽 테크의 AI 시스템, 서구 기술 무단 도용 가능성, 유럽, 중국 IT 기업 견제 강화. 이런 상황에서 자네가 공항 검역 문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웨이 부사장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일 발표에서 기술적인 질문이 나올 거야. 특히 우리 AI 시스템의 독자성에 대해 물을 수 있어. 준비는 했나? 네. 준비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마케팅 담당자였을 뿐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잘 몰랐어요. 그동안은 그저 중국의 기술이 최고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죠. 혹시 우리 기술이 정말 서구 기업의 것을 참고한 건가요? 제 질문에 장웨이 부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웨이린, 자네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공이야. 어떻게 성공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부사장님, 만약 우리가 정말 다른 기업의 기술을 들어봐, 웨이린. 서구 기업들이 우리를 견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았기 때문이야. 아니, 이미 뛰어넘었을지도 모르지. 이건 전쟁이야. 기술 전쟁. 장웨이 부사장은 창가로 걸어가 바르샤바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자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야.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게. 혹시 기술적인 질문이 나오면 회피하게. 우리는 기업 비밀을 지켜야 하니까. 알겠나? 부사장이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내일 발표할 자료가 띄워져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문장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걸까? 그동안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걸까? 불안한 마음에 다시 발표 자료를 훑어보는데 제 시선이 한 슬라이드에서 멈췄어요. AI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주는 페이지였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구글에 서구 기업들의 AI 시스템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비슷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웨이 부사장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발표 자료에서 시스템 구조도는 삭제하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의 밤거리가 갑자기 춥게 느껴졌어요. 내일 IT 엑스포에서 저는 무대에 올라 또다시 중국의 기술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자부심 대신 의심과 불안만이 가득했죠. 한밤중에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우리 회사의 AI 시스템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메일함에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티엔룽 테크에 숨겨진 진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화면에는 우리 회사의 내부 문서로 보이는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구 기업들의 기술을 분석한 보고서와 함께 충격적인 지시사항들이 있었어요. 발견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할 것, 원본 흔적을 철저히 제거할 것, 유출 시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IT 엑스포에서 저는 무대에 올라 또다시 중국의 기술력을 자랑해야 해요. 하지만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저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IT 엑스포 현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메인 무대 앞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받은 정체불명의 이메일이 자꾸 떠올랐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장웨이 부사장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기술적인 질문이 나오면 기업 비밀이라고 하게. 아무도 진실을 모르니까. 그때 객석에서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어젯밤 제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문서들이 보였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티엔룽 테크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우리 회사의 AI가 얼마나 뛰어난지, 어떤 혁신을 이루었는지 설명했죠.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그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사이버보안연구소의 마르쿠스입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AI 보안 전문가였어요. 티엔룽 테크의 AI는 정말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인가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마르쿠스는 이미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티엔룽 테크의 AI 시스템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2년 전 유출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시스템 코드죠. 놀랍게도 99% 일치합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그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우연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르쿠스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젯밤 받았던 바로 그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티엔룽 테크는 지난 3년간 조직적으로 서구 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죠. 장웨이 부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당신들이 조작한 거겠죠?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티엔룽 테크의 AI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해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건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킹 시도의 출발점이 바로 귀사의 AI 시스템이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기업을 유럽 시장에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중국 기업들은 모두 이런 식인가요?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장웨이 부사장은 이미 자리를 피했고 저는 혼자 무대 위에 남겨졌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했어요.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일정을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웨이리님, 다음 주 한국 출장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실패 이후에 한국행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몰랐지만 분명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았어요. 바르샤바에서의 굴욕적인 실패 이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0만 구독자를 자랑하던 제 유튜브 채널은 50만 명으로 급감했고 틱톡 라이브도 중단한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소집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악몽을 꾸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보여준 증거 자료들, 분노한 청중들의 모습, 도망치듯 사라진 장웨이 부사장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 자부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웨이린 씨, 중국에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입국심사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르샤바에서 경험한 차가운 시선이 아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온 물품이 있는데 신고하실 물품은 이쪽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검역대에서도 직원들은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처럼 고압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 책자까지 건네주었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안내 로봇이 자연스러운 중국어로 길을 안내해 주었고 키오스크에서는 열개 국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설치된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빈칸을 표시해 주었고 면세점의 디지털 쇼윈도는 증강현실로 제품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것이 전시용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본 중국의 스마트 시티들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많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버스 좌석마다 설치된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가 다국어로 표시되고 있었고 와이파이는 터널 속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IT 강국의 모습인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저는 중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려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은 말없이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린 씨. 저는 이번 촬영을 담당하게 된 김민수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민수는 자신을 한국의 대표 IT 기업 마케팅팀 PD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첫 마디가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일,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는 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선 체크인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호텔 로비의 키오스크로 안내하며 김민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키오스크는 저희 회사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번역해주죠. 버튼 하나만 누르자 중국어로 완벽하게 전환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과 여권 정보도 자동으로 인식해 입력해 주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이미 2년 전부터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완벽하게 검증된 기술만 서비스에 적용하거든요. 김민수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었죠. 내일부터 한국의 IT 기업들을 둘러보실 텐데 그 전에 제가 서울의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김민수가 저를 데려간 곳은 남산서울 타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자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저를 압도했어요. 저기 보이는 검은 건물들이 삼성과 LG의 R&D 센터입니다. 저쪽으로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김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보였거든요. 그것도 과시하거나 뽐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방식으로요. 민수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왜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신뢰를 받는 걸까요? 유럽에서도 공항에서도 모두가 한국을 신뢰하더라고요. 김민수는 잠시 야경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니까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밤바람을 맞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술 강국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려한 수치나 선전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숨쉬는 혁신이었던 거예요. 아침 일찍 김민수가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사실 저는 내심 김민수의 안내를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들에 비하면 한국 기업들이 그저 작아 보였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의 디지털시티였습니다.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오만함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R&D 센터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미국 특허 건수 2위를 기록했죠. 김민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의 업무 공간은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 같았어요.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지능이 완벽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술이 우리가 직접 개발한 거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기술 개발 과정을 증명할 수 있죠. 순간 바르샤바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증명하지 못했어요. 아니, 증명할 수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이 베껴온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저희의 개방성입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보호하지만 기본적인 연구 성과는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방문한 LG전자의 AI 연구소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기업, 연구소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기술 사용료도 정당하게 지불합니다. 연구소장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티엔룽 테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기업의 기술을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것이라고 우겼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연구원부터 임원진까지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합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평사원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고 믿거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상명하복을 강요했고 그래서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오후에 방문한 네이버 제2사옥에서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AI 시스템입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예요.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수집되며 언제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의 AI는 어떻습니까? 사용자 모르게 데이터를 빼돌리고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해킹하려 했잖아요. 실제로 이 기술은 장애인의 쇼핑을 돕고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들른 판교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 단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스타트업은 서로의 기술을 존중합니다. 물론 경쟁은 하지만 기술을 훔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혁신 생태계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하루 종일 한국의 IT 기업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를 외치며 다른 이들의 기술을 훔쳤지만 한국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어요. 해가 저물 무렵 김민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어요. 허황된 선전과 기술 도용으로는 결코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웨이린 씨, 기술의 발전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한국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그래서 세계가 우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뒤섞였어요. 민수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나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세계 최고가 되는 것보다 정직하게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직함이 결국 세계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껏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거짓된 선전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진정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면서 가슴이 뿌듯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해외 반응,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